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센데요. 저녁 8시 20분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2시간쯤 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현장 부근 집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관할 구청장으로서 행적 논란이 일자 박 구청장은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 다녀오는 길에 현장 근처 이태원 퀴논길을 2차례 순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일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에서 하차한 박 구청장은 바로 집으로 향했고 밤 10시 50분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민 문자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집을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구는 4월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클럽처럼 운영되는 용산구 음식점 24개 가운데 22개가 박 구청장 취임 이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와 함께 지역 상인과의 유착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무한 책임을 가진다라는 의식을 더 이상 안 갖는다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그 구청장 하신 말씀 중에 뭐라 그랬죠? 축제가 아니라 현상? 난 그게 우리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자기의 그 임무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공직 기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해운대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그 해운대 같은 경우도 사람 몰릴 경우에는 그 해수욕장 앞에 도로가 있는데 꽉 차고 그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구청장이 하루 전날 안전 계획 다 세우고요. 지하철 뭐 거기 부정차는 안 서는 문제까지 다 계획 세우고 수시로 나가봐요. 7시, 8시, 9시 때. 그리고 해운대 경찰서장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 용산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야 됐어요.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취임 4개월 차 짧게 좀 해주세요. 네, 구청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네. 단체장 출신인데요. 네. 이런 큰 행사할 때는요. 부구청장보다는 부단체장보다는 단체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이 권위도 쓰는 것이고 책임이 직접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분이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이번 사태를 전후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10몇만이 모이고 30만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됐던 것들입니다. 헬로윈 축제 때문에 그렇게 모인다는 것이 용산구청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보다는 많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사고 직전 그 이후 전, 후 전혀 경찰, 소방 또는 용산구가 뭐 한 게 없어요. 지금 와서는 우리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 뭐 이 얘기 공방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체제를 보니 정부가 도대체 이게 국가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도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태원 참사 발생 45분쯤 뒤 사상자가 수십 명 나왔을 시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뒷짐을 진 채 여유 있게 걸어갑니다. 권은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 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책본부에 낸 자료에는 밤 10시 18분 이미 무전 지시를 했다고 돼 있지만 도착 시각은 없습니다.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서장 현장 도착 시간을 추가하느라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 항상 승진하는 줄은 정보, 정무, 뭐 기획 이런 라인만 쭉 올라가고 사실 이런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이런 보살피는 이런 업무는 승진에서 사실 열외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특히 계급 정년제가 있어갖고 승진에 목을 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경찰서장 그분은 CCTV에 나온 걸 보면 뒷짐지고 천천히 가잖아요. 네. 저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뭐 미리 올라온 보고서를 뭐 별로 의미 없다라고 잘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뭐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이쪽에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는 거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경비대를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정보과장이 더 중요한 거는 시위 막는 거니까 광화문에 배치해야 된다고 이걸 묵살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 보고를 안 하고. 그리고 112 상황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과연 112 상황관의 문제냐. 112 상황관도 그렇고 용산서 정보과장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 지침, 또 경찰 전체의 그런 관행과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며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시민의 안전보다 집회 시위 대응에 더 신경을 쓰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상황관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